개설하신 후에 기본적인 스킨부터 간단하게 꾸며 보셨는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카페를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보시면 타이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카페명을 바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카페명을 제가 이전 카페명에서 바꿨는데요. 자,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 정보란에 프로필 사진, 즉 카페 정보, 카페를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문 고쳐볼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카테고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글쓰기 이 순으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를 오로지 꾸미기만 하실 거면 꾸미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하나씩 하나씩 카페의 그 항목들을 변경하시려면요.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관리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 관리에 보시면 기본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대표 이미지가 지금 비어 있죠. 자, 우리 카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보통 블로그에는 본인 사진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카페를 의미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림의 크기는 151, 151 정도, 썸네일 크기 정도 1MB 미만의 사진이 등록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등록 눌러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올리고자 하는 사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열기 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X 버튼 있습니다. 자, X를 눌러서 삭제를 하신 후에 다시 등록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카페 이름을 지금 고쳤습니다. 6개월 이후에 1회 변경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변경을 했으니까 저는 2015년 10월이 돼야 이 카페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카페 이름은 이제 카페 회원들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카페 이름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 이름을 제가 한번 바꿔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목들도 다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카페 공개는 비공개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도 제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저는 비워뒀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지금 다음 카페 이 부분이 이제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요거 이미지 등록 이게 지금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X 없는 상태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확인을 눌러서 적용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는 이제 됐고요. 자, 위에 보시면 운영 회칙, 히스토리, 양도 폐쇄라는 것이 나오죠.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함께 운영해야 될 회칙을 정한다거나 또는 카페를 폐쇄하거나 다른 회원한테 넘겨줄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양도 신청은 다른 회원에게 이 카페 지기를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 폐쇄는 지금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회원이 다 탈퇴를 해야 폐쇄가 가능하다는 점,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가입 정보와 조건, 카페라는 거는 블로그하고는 달리 이제 회원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받으실 때 언제부터만 받겠다는 날짜 제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명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남자 혹은 여자 뭐 몇 년생 이상인 사람들만 카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는 등의 이런 조건을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비공개로 작업을 하는 거라 지금 작업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 카페가 여자들로만 아니면 여자들 엄마 주부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입 등급은 바로 회원 가입하자마자 준회원으로 등급을 할 수도 있고 정회원으로 등급을 자동 등급 설정을 하실 수도 있죠. 보통은 준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을 하셨다면 확인을 반드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은 저작권이나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좀 빼고요. 자, 메뉴 및 게시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은 지금 아직 글이 입력된 것이 없으니까요. 메뉴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관리 눌러 놓겠습니다. 자, 메뉴를 만드실 때는요. 자, 지금 다음 카페에서 제공하는 메뉴 게시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게시판으로 사용할지 이런 얘기예요. 메뉴 그룹 누르시고 추가를 하면 자, 이 메뉴 그룹 안에 예를 들어서 IT고라는 메뉴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엔터 쳤다고 해서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이 눌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입력하시고 적용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IT고라는 그 메뉴가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IT고 안에 하위 메뉴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그 일반 게시판으로 할지 아니면 앨범으로 할지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일반 게시판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바꿔 볼게요. 이렇게 IT고 아래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을 그냥 연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습 공간 밑에 소개글이라고 있는데요. 이 게시판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입력.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쓰기. 준회원,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자마자 준회원이 되고요. 준회원이 돼야 글쓰기, 즉 가입해야만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댓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읽는 거는 가입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적용 누르십니다. 확인 누르시면 자, IT고라는 그룹 안에 연습 공간이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지금 메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분선 이렇게. 근데 이제 구분선이 지금 선이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구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 공간으로 제가 이동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선을 이동을 할게요. 그 이동은요, 이 메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실 땐 여기고요.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 개념은요. 자, 이 IT고를 놓고요. 연습 공간이죠. 연습 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요 선택 메뉴 들여쓰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반 앨범으로 한번 해볼까요? 앨범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하위 수준 선택 메뉴를 들여쓴다 개념. 그러면 이제 선택이 아직 안 됐네요. 들여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IT고 그룹에는 이런 메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앨범에다 그냥 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이번에는 한 줄 메모장 이렇게 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여쓰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IT고 그룹 내에 이런 한 줄 메모장을 제가 출석 체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출석 체크로 바꾸고요. 이 출석 체크를 한 줄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자, 앨범도 한번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메뉴 관리가 끝나시면 메뉴가 다 완성이 되셨으면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버튼이 꼭 눌러줘야 우리가 카페에
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메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아까처럼 끌어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그 게시판을 선택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뉴 관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요. 하단에 보시면 삭제 버튼 이용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글 관리는요, 이제 글을 쓴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겠는데, 게시글 관리 한번 먼저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 모든 그 카페에 입력되어 있는, 올라와 있는 글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스팸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 글이라든가 이제 유해한 글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스팸 처리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잘못 다른 공간에 글이 입력됐다 그러면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직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올라온 글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메뉴 및 게시글 관리라는 항목을 카페 관리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카페에서 가장 블로그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카페 회원 관리라고 있습니다. 회원 및 운영진이 있고요. 게시판 지기가 있고요. 탈퇴, 가입 불가 등등의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우선 회원 운영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회원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 지금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원이 들어오면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원이 준회원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우수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해한 글을 자주 올리심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활동 중지를 시키거나 강퇴를 하실 수 있게끔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게시판 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만든 게시판 중에 연습 공간을 이제 카페지기가 다 관리가 힘들면 연습 공간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메뉴판을 게시판을 다른 회원에게 넘기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사계절 모두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분에게 제가 게시판 지기의 그 권한을 드립니다. 관리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게시판 지기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 공간에 뭐 글이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뭐 그런 권한들을 이분한테 드리는데 자, 이분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의 회원이 탈퇴를 했을 때 어떤 분이 탈퇴를 했는지 언제 탈퇴를 했는지 등을 쫙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운영판이 되겠고요. 메뉴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카페 지기가 강제로 탈퇴를 시킨 사람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했다가 다시 요청에 의해서 해제하실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들어 있습니다. 자, 회원 등급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등급을 이제 더 세분화해서 9등급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서 7등급으로 하되, 우리 카페의 성격에 따라서 손님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준회원은 뭐 학생, 그 다음에 정회원의 경우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의 이름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등업을 할 때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등업할 수 있게 선생님에서 뭐 교장 선생님으로 등업 뭐 이런 식의 어떤 등급의 권한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른 메뉴를 눌렀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 관리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카페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정보 관리, 메뉴 관리, 그 다음에 카페 회원 관리로 우리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셨던 카페 꾸미기,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카페 관리 안에 꾸미기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관리에서도 꾸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홈 꾸미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꾸미기 누르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추천 세트에서 하나를 고르셨는데요. 추천 세트에서 고르시고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항목이 동시에 그 세트로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나눠서 꾸며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항목별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 이 부분이죠. 자, 이 타이틀 부분을 꾸미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영역 점선 영역에 꾸미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타이틀, 배경, 그 다음에 주소, 메뉴 등등에 관련된 내용을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 배경, 카페 이름 요소마다 각각을 고치실 수 있게끔 항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템플릿 눌러보시면 이 타이틀 미리 설정, 그러니까 다음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템플릿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고르시게 되면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죠. 타이틀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글자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이 메뉴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등등 그러면 다시 또 일일이 손을 이제 고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은요. 각각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카페 주소예요. 그래서 카페 주소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연장 도구가 편집 버튼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글꼴을 바꾸거나 저는 색깔만 좀 잘 보일 수 있는 색으로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렀어요.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타이틀 제목 이 버튼을 눌러서 고쳐볼게요. 역시 글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글꼴은요. 다음 카페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블로그에서 아이템으로 글꼴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랑 보시는 글꼴 종류가 좀 다르실 수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글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 다음에 크기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반사.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글자의 효과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는 좀 딴 데로 옮기죠.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옮겼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요. 자, 메뉴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메뉴를 고치실 때, 자, 이 메뉴도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 편집 도구 눌렀습니다. 자, 글자만 바꾸시고 색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하단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 버튼형, 바형으로 우리가 나눠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자, 골라서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글자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자 색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쳐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고쳐 보실 수가 있는데 메뉴를 이쪽으로 옮기고 타이틀을 반대편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정을 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타이틀을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다음에서 조절하시는, 편집하시는 게 아니라 포토샵이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꾸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꾸미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카페 회원들이 보실 수 있게끔 꾸미려면 PC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적용 버튼 누르시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제 카페 홈에 가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뀐 거죠. 네, 상단 부분 바뀌었습니다. 타이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카페 정보에 사진, 대표, 카페 대표 사진 넣습니다. 그래서 사진 바뀐 거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대문 꾸미는 거. 아, 저기 메뉴 우리가 바뀐 거 한번 확인하죠. IT고라는 그룹 안에 지금 3개의 메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이제 대문을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 꾸미기 위해서는요. 자, 관리 꾸미기 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꾸미기만 하실 거니까 꾸미기 버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대문 누르셔도 되고요. 대문이 있는 곳에 가시면 꾸미기 버튼 요걸 눌러서 직접 꾸미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추천 세트에서 하나를 선택했던 대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문을 버리고 새로운 대문 만들도록 할 텐데요. 만드는 유형이 웹진형, 그러니까 잡지 같은 개념의 그다음에 사진형. 자, 사진형에 보시면은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모형. 그 다음에 메모형, 그 다음에 동영상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대문을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진형으로 작업을 할게요. 직접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태그를 사용한다거나 스윗이나 프레시 그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꾸미기보다는 사진형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일일이 올리실 수도 있지만 회원들이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접 올리는데 파일로 올릴지 액자로 올릴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3D 슬라이드. 저희는 지금 3D 슬라이드로 할 거예요. 그래서 3D 슬라이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사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은 최대 20장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좀 여러 장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비율이 같은 가로가 길면 가로가 긴 것끼리 선택을 해주시고 세로가 길면 세로가 긴 것끼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보기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열기 합니다. 자, 사진이 로딩이 되고요. 자, 이렇게 3D로 사진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직접 올리실 때는 이제 사진이 매번 똑같은 사진이 돌아가겠지만, 게시판 연동을 해 놓으시게 되면, 회원들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새로운 사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보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밑에다가 환영합니다 라는 글귀를 하나 넣고 싶은데요. 그게 대문 글이에요. 자, 대문 글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가 환영합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내용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글꼴들을 고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쳤나요? 이제 색깔도 좀 바꿀까요? 네, 글자 색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용, 좋은 하루가 되세요가 그 내용 글이에요. 자, 그 내용 글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색을. 자, 그 다음에 글을 그림 가운데,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 위치를 대문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렬과 위치가 끝나면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버튼 누르십니다. 확인 누르신 후에 카페 홈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죠. 자, 타이틀 바꾸셨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문이에요. 자, 대문 아래에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문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이 계속해서 다른 사진으로 업데이트 되게 하시려면, 게시판, 즉, 이 왼쪽에 보시면 연습 공간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사진이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이 대문에서 바뀌어지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문 꾸미기까지 작업해 봤습니다.